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성입니다. 브리핑 세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내부 규정, 국민 혈세 낭비 지적은 오해가 아닙니다. 검찰의 깜깜이 업무 추진비 영수증에서 국민 혈세 낭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산지청 업무 추진비 영수증에서 1인당 식비로 2018년 11만원과 2020년 13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검찰지청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인원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해 1인당 10만원 이상 쓴 내역이 들통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 내부 규정을 피해 금액 쪼개기, 카드 쪼개기 결제라는 공수까지 동원한 업무 추진비 사용도 발각됐습니다. 부천지청은 소주와 맥주 49병 등 총 71만원의 음주 회식비를 2개 법인카드로 나누어 재결제하면서 술 구매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탄로났습니다. 뒤늦게 50만원 이상 업무 추진비 사용 시 소속과 성명을 제출하도록 한 검찰 내부 규정이 생각난 것입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금껏 지출한 업무 추진비 내역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현재 감추고 있는 업추비 사용 인원수와 결제 시간, 식당 이름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십시오. 검찰의 반성 없는 오만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더욱 짙게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교육 정책으로 수험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을 사과하십시오. 2024학년도 역대급 불수능의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킬러 문항 제거한다더니 역대급 불수능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었다는 정부 주장에도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선 4명 중 3명이 킬러 문항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킬러 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를 모두 충족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능 유일 만점자와 표준점수 수석 모두 강남 입시학원 출신 재수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킬러 문항 키를 외쳐대며 교육계 카르텔을 없애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더니 목표 달성은커녕 학생들 불안만 조성해 사교육 수요만 부추긴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졸속 입시 정책 덕분에 카르텔을 없애기는커녕 재수학원, 입시학원이 더욱 문정성시를 이루게 생겼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졌다던 대통령이 수능이 어려우면 사교육이 늘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까? 이번 사태는 100년치 대계를 대통령 마음대로 조변석게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교육 정책으로 수험생들에게 절망을 남겨준 것을 사과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십시오. 음주운전과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공직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통해 형사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며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때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에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사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니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대영 후보자의 내정은 음주
안전을 응단하는 공직사회의 기류,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대통령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 분야에서 낙제점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최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정 포기, 국민 무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도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